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가 잘한다가 45.6%, 못한다가 50.9%, 긍정 평가가 10.3%포인트가 반락을 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우리란 분위기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혁명, 추청.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 미스언더스탠딩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미국의 마가 집단의 고든창을 비롯해서 보수 정치 평론가들의 이야기. 더군다나 고든창 같은 거는 이미 반미 대통령이 온다라는 글을 벌써 이미 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해버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이번에 뭐 기각이 됐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를 탄압하는 것 같은 오히려 미국 보수 입장에서의 추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요. 오늘은 제가 이날만을 기다리죠. 김형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요즘 학교를 옮기시고 난 다음에 네, 일이 많으시다고 투덜거리시던데. 예. 제가 뭐 차력사도 아니고 학교를 옮길 수는 없고요. 예. 그렇죠. 개인적으로 잠깐 다른 데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성대 예. 강의를 네. 나가시게 돼서 다시. 네네. 예, 목요일 날 오후에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보강도 하셔야 되고. 네네. 예. 요즘 학교가 굉장히 빡빡해서 우선 뭐 학교 가기 전에 뭐 성범죄 사실 조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것부터 하고 그렇죠. 또 지난 학기 학교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강의가 달라졌어요. 제목이 달라지니까 요즘 국회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죠. 학교를 옮길 수는 없으시죠. 네. 네, 그렇죠. 뭐 아틀라스도 아니시고 네. 학교를 들어서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뭐 이제 학교 이사장이나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벤져스 같은 사람 할 수 있죠. 아니 질문을 똑바로 하셔야죠. 이렇게 제 학교를 옮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포커스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 제천, 강원도 바로 옆이네요. 네네. 사실 강원도권이죠. 또 그런 식으로 또 자기가 강원도라는 걸 또 뭐 강원도지사 나갈 일이 있어요? 아니요. 근데 뭐 그걸 강원도는 엄청 큽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기름값 아끼는 차원에서 강원도지사는 우상호 정무수석에 나간다고 하던데요. 나가면 될까요? 모르죠, 그건 전 제가. 안 된다고 봐요. 왜요? 예? 왜요? 철원에서 태어난 학교만 했지 자기가 강원도를 한 게 있나요? 본인은 뭐 굉장히 자신 있어 하던데요. 예. 자신 있어야 나가겠지. 우선 눈이 멀면 자신 생겨요. 하기야 본인이 거기서 태어나기만 했지. 거기서 학교를 다니지는 초등학교만. 예전엔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전학 온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뭐 대부분의 생활을 연세대학교 주변에서 생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도 그동안에 서대문이었고. 서대문이었고. 서대문으로 돌아갈 수는 없나요? 안 되면 이제 다음에는 동대문 쪽으로라도. 그런 의미에서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를 부탁 한번 드리면서 자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해서 괜히 제가 학교를 옮겼다고 얘기를 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래픽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 에브리 리서치 뉴스토마토에서 의뢰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45.6%, 부정평가가 50.9%로 나온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에버리 리서치죠, 이거는. 에버리 리서치입니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잘한다가 45.6%, 못한다가 50.9%.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게 지금 직전 조사 대비
비교하면요. 긍정평가가 10.3%포인트가 급락을 한 거고요. 부정평가는 11.6%포인트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하락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조국, 윤미향, 8.15 특별사면 복권입니다. 물론 이게 한미 정상회담 이 결과는 이게 반영이 안 된 수치고요. 자, 뉴스토마토도 한번 볼게요. 또 뉴스토마토도 또 나왔는데 뉴스토마토 비슷합니다. 48.3%가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50%가 붕괴됐습니다. 이 또한 부정적인 평가가 48.8%. 여기도 뭐 오차범위 아닙니다만 부정평가가 비슷하죠? 네, 이것도 급락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4.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부정평가가 7%포인트가 올랐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 여론조사가 똑같은 추세가 보이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는 추세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뭐 조국 윤미향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풀어줘서는 안 되는 사람을 풀어줬다. 그리고 풀어줬는데 풀어줬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의기양양하게 네. 돌아다니고 있다. 그 조국 윤미향 플러스 알파가 있죠. 김용이라고. 아, 김용. 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거기서 김용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진상 또 이화영까지 뭐 풀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전조 형상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청래의 강성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부분. 단순히 뭐 악수를 안 한다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폭파범도 아니고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들짝 놀란 데다가 실제로 벌써 이제 부처 이기주의가 생깁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는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사냐? 나는 교도소 관리하고 출입국 관리만 하냐? 이 이야기가 벌써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뭐 합니까? 그러니까 네. 교정 관리만 합니까? 교정은 치과에서 하는 거 그까지 빼고 그럼 복지부까지 가져가 버리면 그러니까요. 뭐 할 게 없어요. 출입국 관리 그 외국인 네. 그것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벌써 원주 출신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사위에 송기현 의원. 네. 강원도니까 잘 알겠네요. 네, 잘 압니다. 좀 아는 체 하라고 내가 던진 거예요. 네. 그래서 송기현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 같지 않은 민주당 의원. 짜고 치는 질의응답을 한 거예요. 네. 송기현 의원이 이렇게 되면 뭐 먹고 사냐. 다 그러면 다 윤호중이는 배불러서 안 그래도 몸집도 둔한데. 네. 국수본이나 다 새로운 중수청 같은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면 그럼 되겠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 유보통합하고 비슷하죠. 복지부하고 교육부의 유보통합을 교육부를 하니까 자기 당의 복지부에서 그 복지위원들을 꼬셔가지고 자기 당끼리 교육위하고 복지하고 입장이 달라지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지금 법사위하고 소위 행자위가 같은 자당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총리께서도 너무 빨리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감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당정 간의 갈등 또 불협화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대통령이 조국을 통해서 당정 갈등에 있어서 대안을 찾는 건가? 뭐 이런 것까지도 있고. 그러니까 김민석, 정성호, 정청래 간의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도 한 것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대주주 문제 상법 개정. 뭐 상법 개정도 뭐 법도 최근에 굉장히 빨리 업그레이드 되더라고. 더 센 상법 개정. 더 센 상법 개정. 그 옛날에 뭐 저기 수능 교과서 같은 데서 나온 더 센 더 센 수학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주 요즘
굉장히 그 시대에 잘 부합하는 그런 상법 개정 또 그런 것들 노란봉지법까지 오다 보니까 노란봉지법이요? 봉투법 교정 시설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뭐 학교 ом긴 것에 대해서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그냥 잡으려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뒷담화는 앞담화입니다. 예. 네. 이것 자체가 보수를 결집하는 계기가 됐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을 당선시키는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뒷받침해 주는 게 특검입니다. 특검요. 이번 특검은 상당히 심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국내 정치를 뛰어넘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게 뭐냐 한 방을 세게 때렸죠. 예, 그래서 소위 이게 혁명이냐 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끼치는 거고 또 2030 세대는 야 그래 이러다가 한국 기업 미국 다 가게 생겼네. 내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것은 솔직히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냐 아니냐의 평가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평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청래가 강성인데 그거는 정청래의 길이고 나는 이 길이다라고 하지만 국민은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다 니네들 길 아니냐. 같이 보는 거죠. 네, 같이 보는 거죠. 그런 이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자는 장동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 미스언더스탠딩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말은 경고죠. 예. 재발 방지에 대한 얘기. 예.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우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더 관심 있고 정말 많이 놀랬지만 그래서 미스언더스탠딩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냥 다 오해가 풀렸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 전 세계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다 주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혁명, 숙청.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사업할 수 없다라고 딱 했을 때 전 세계가 한국에서 숙청이 일어나고 있나? 혁명이 일어나고 있나? 정말 놀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의 그 마가 집단의 고든창을 비롯해서 소위 보수 정치 평론가들의 이야기 또 미국 안에 있는 그 종교 비서관들의 역할 이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특검이 통일교도 미국 굉장히 그 강성이 강하게 있고요. 침례교회라든지 또 이 김장한 목사님이나 이런 어떤 교회 조직도 상당히 미국에 굉장히 그 강한 그 연계점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내 정치에 좀 모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하라 마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종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그 존경받는 목회자의 가택 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매우 조심해야 그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의 정치 지도자 더군다나 고든창 같은 경우는 이미 더힐이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평론 사이트에 반미 대통령이 온다라는 글을 벌써 이미 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소위 개념 규정을 해버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한 번쯤 곱씹어봐야 될. 따라서 그나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현황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잘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은 개인기로 넘어갔다. 그런데 미군 부대 들어가서 이렇게 특검이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 자료 조사를 했다든지 또 종교 지도자의 집을 들어갔다든지 뭐 종교 탄압으로 느껴지는 혹은 이제 그런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윤석열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를 마치 그 탄압하는 것 같은 오히려 이제 미국 보수 입장에서의 이제 그런 그 숙청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저도 놀랬습니다. 사실 놀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굉장히 유연성 있게 대처를 잘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일각에서는 보수층에서는 일각에서는 좀 비굴했다라는 뭐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비난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층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현장에서 잘 대처를 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젤렌스키에 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매우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젤렌스키는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취급을 안 해주는 인물입니다. 왜? 2년 전에 이미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인물이에요. 전쟁이라는 이유로 자기 임기를 연장시키고 있고 조금 있으면 마무리되면 선거를 통해서나 아니면 부정부패의 그야말로 숙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아마 트럼프도 보고 저기 푸틴도 그렇게 보고 있는. 그래서 같이 안 앉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더 큰 나라다, 좋은 힘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젤렌스키는 임기가 2년 전에 끝난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젤렌스키가 혼나는 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혼나는 걸 비교한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직까지도 강경화 주미 대사 내정자.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악의망이 안 평가에 나왔어요. 있어서 정부의 평가에 있어서 이제 너무 주미 대사를 빨리 그만두게 했다든지, 그래서 중요한 미국 대통령과의 어떤 그 뭐랄까 면담을 앞두고 주미 대사를 공석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패착이다라는 거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뭐 일본이 당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전통적으로 일본의 정부와 기업이 미국 정부나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을 대하는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여전히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일본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려면 반드시 보강해야 될 그런 지점이었다. 이번에는 어렵사리 사실은 뭐 이미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일본에 먼저 간 것도 신의 한 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전략과 테크닉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큰 형님이 되게 무섭고 변덕스러우니까 둘째 형님한테 약간 바보 같은 둘째 형님한테 셋째가 가가지고 지난번에 내 때린 거 내 용서해 줄 테니까 큰 형님 어떻게 다루면 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 전에는 굉장히 그 셋째가 둘째를 거칠게 다뤘거든요. 외국 과거사 문제에서 네가 어릴 때 나를 얼마나 조업했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그런 거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그랬더니 술술 좀 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이재명 대통령 활용했고 이제 그런 측면이 또 동북아에서 역동성의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트럼프에게 혼난 그 시게루 총리가 소위 그런 자기 감정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폭발시키는 내부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지 않았겠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합의 문서가 없어요. 문서가 없죠. 네. 문서가 없죠. 그런 부분이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인을 한 나라는 공식적으로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확인하는 양자회담 같은 건 있었어요. 그렇죠. 기자 앞에서 이것은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안 했다. 양호간에 뭐 예, 그런 것은 있었는데 실제로 뭐 언론에 대고 각자 대통령이 나와서 발언은 있었지만 최소한의 공식적인 자그마한 어떤 이런 분야의 합의다라고 하는 일치된 다큐멘트가 없었다는 부분은 아쉬운 지점이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회담의 분위기나 성격은 뭐 좋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과제가 더 많지 않느냐, 또 질문이 더 많은 그런 숙제를 안고 온 그런 회담인 건 사실이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도 이제는 국민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옛날처럼 모든 언론이 통제됐을 때는 뭐 신문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게 뭐 미국에 가서 뭐 이렇게 환영받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속일 수는 있으나 지금은 뭐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화면이 다 찍히잖아요. 어전장이 나왔는데 안 나오고 부의전장이 나왔다든지 뭐 호텔을 얼마나 부킹을 잘했니 못했니까지 다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들이 다 평가에 녹아들어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많아질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요 정도 하도록 하고요. 조금 있다가 또 우리 래퍼라고 지금 우리 강냉이 여러분들이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우리 조홍천 전 의원님이 래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좀 뭘 푼다고요? 래퍼. 도저히 그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예. 그 조금 있다가 조홍천 의원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조 래퍼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래퍼. 조 PD는 들어봤지만 조 래퍼는 내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자, 새로 뽑힌 장동혁 신입 국민의힘 당대표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예상 좀 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바로미터가 전한길 씨였어요. 전한길 전 강사. 네. 네. 지금도 강사 안 합니까? 요즘 안 해요. 안 해요? 네. 전 강사 맞네요. 팩트 체크를 하긴 해요. 그 뭐냐면 언론인이에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한길이 장동혁 지지한다 얘기했다가 네. 그 다음에는 김문수 전 후보한테 가서 전 장관한테 가서 또 설명을 했죠. 네. 내가 한 게 아니고 전한길 TV 구독자용이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흐름으로 보면 장동혁이 치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칫해서 전한길 입장에서는 김 장관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1등, 2등 됐을 때 네. 아마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1등이 김문수가 아니네. 알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역시 나는 장동혁이야. 그런 건데 저도 오판이 있었어요. 저는 김문수가 1등 했다고 해서 했는데 벌써 이미 자기가 될 줄 알고 말하자면 한동훈 체제하고 손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가 돼서 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2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로 이 1, 2, 3, 4위에서 장동혁이 앞섰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안철수하고 한동훈을 그나마도 포함시키지 않으면 더 차이가 날 것 같아서 마지막 했고 그래서 그나마도 그 덕분에 2,000표밖에 차이 안 났다. 그게 객관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의 길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하게 됐고 그러니까 잘못된 전략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전한길 씨가 얘기한 보수 유튜브 덕분이 아니고요. 오직 정청래와 특검의 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자기가 뭐 유튜브라 해서 보수 유튜브 덕이다. 뭐 그렇게. 예비 선거 때도 장동혁 그 당시 후보가 예비 선거 때도 장동혁 예비 후보가 당원 때는 당원 50% 네. 그 하고 이거 여론조사 50%였잖아요. 네. 당원 선거에서는 장동혁 예비 후보가 그 당시에서도 1등이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일찌감치 저는 그렇게 중간에 멈칫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전당대회 주도권은 장동혁 전한길 조가 지고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되고 그리고 나니 김문수가 돈이 너무 없었다 그렇게 보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기름값이 없으니까요. 당사에서 농성밖에 할 게 없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강성으로 보였는데 마지막에 가서 친한계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거기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김재원이에요. 김재원. 이제 와서 나는 김문수한테 한동훈 뭐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10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이건 뭡니까? 근데 김재원 전 최고 때문에 최고가 다시 됐죠. 예.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에 직업이 최고위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죠. 지금 네 번째인데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에 김문수 전 장관이 좀 마이너스가 됐다는 평가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의 사실상의 지지선언 때문에 또 마이너스가 됐다는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저는 한동훈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1, 2, 3, 4위의 표차, 1, 2위 표차가 더 많이 벌어진 것을 마지막에 사실은 오히려 한동훈 세나 안철수 세 소위 어떤 그 찬탄 세력들이 붙어주면서 좁혀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더 나빠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김재원 때문에 나빠진 건 사실이지만 김재원에 대한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표심 아니었겠습니까? 최고라도 수석 최고냐 그냥 최고냐는 또 다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클래스냐 비즈니스 클래스냐 다른 것이라고요. 자, 일단은 2,000표 차이입니다. 2,000표 차이지만 이제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장동혁 신임 대표 뭐 되자마자 뭐 축하난 가지고 지금 서로 지금 뭐 옥신각신 합니다. 옥신각신 하는데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축하난을 보내긴 보냈는데 당대표실로 보내면 될 일을 의원회관으로 보냈습니다. 의원회관으로. 그거 가지고 또 논란이 뭐 그냥 또 말들이 많습니다. 뭐 그래놓고서 이제 정청래 대표는 나는 보냈다. 나 안 보낸 거 아니다. 보냈다. 이게 이제 난의 난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저기 의문의 일패가 우상호 정무수 날짜를 잘못 잡았다. 대놓고 장동희 오늘 장동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난을 갔다 왔는데 오늘 이 난은 2차 중에 또 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필이면 깜짝 놀란 강원도 출신의 우상호가 우상호 의원이 오늘 날짜를 잘못 잡았다. 잘못 잡았죠. 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정말 그 난의 하루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또 나쁘게는 보지 않는 게 이런 흐름들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아까 정청래 대표의 어떤 사법개혁에 대한 속도뿐만 아니라 과연 진짜 법무부에서 검사 혹은 검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완전한 여건의 콘센서스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는 이게 헌법하고도 일치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이 검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헌법적 기구인데 이제 그런 것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앞으로는 지난번 전당대회도 정청래 대표의 그 화환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난이 가고 있는 건 그것은 서서히 추석을 가까워지면서 조금 여야의 분위기가 너무 대치로만 가지는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SNS에다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나는 보내놓고 난 다음에 나는 보냈어요. 의원실로 보냈어요. 의원회관으로. 의원회관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돌아와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고 뭘 하는가 뭐 5가지 정도를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뭐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표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은 유상호 네. 수석을 통해 가지고 만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 노상원 수첩 5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대답을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노상원이라는 사람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 5가지 중에 노상원이라는 얘기를 3개를 꺼냈어요. 이분은 대답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일대에서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운 게 윤 대통령 파면 때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었다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러면 대화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라는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을 할 때 여당 대표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악수 안 할 겁니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서서히 좀 분위기를 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래서 타임을 걸어놓은 게 기한을 걸어놓은 게 추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9월 달까지는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일게 그런 거고요. 10월 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제가. 검찰청 없애고 난 다음에요. 네. 정성호 장관님이 정성호 장관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없앨지 못 없앨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자기가 겁이 나니까 더 큰 누님을 모셔왔잖아요. 추미애라고 하는. 그렇죠.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할지 장동혁 대표 관심입니다. 앞길도 험난하다고 봅니다.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도 강성 당원들을 통해서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가 말한 대로 미래를 보고 가야 되거든요. 이제 미래를 보고 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조경태나 이런 분이 함께 하자는 제스처에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또 나도 성질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아마 부드러웠다가 차가워졌다가 하는 상황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일각에서는 조경태 의원의 민주당 이적설 얘기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했으면 되지 또 이적해서 또 뭘 할 거라고요. 아니 근데 그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나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이적설이라기보다는 그러려면 민주당으로 가라 그런 야유겠죠.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안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얘기인데? 주변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아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딱 조국 혁신당에 가기 딱 좋은 시점이네요. 조국 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딱 조경태가 조조라인 JJ 특공대 이런 식으로 하면 딱 좋겠네. 아니 워낙 지금 장동혁 대표랑 워낙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김형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확실한 얘기는 하나 기억납니다. 학교를 옮겼다는 거. 학교는 재단 이사장만 교육부만 옮길 수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